손톱만 한 크기의 부품 하나가 없어서 삼성전자가 공장을 멈춰야 할 뻔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0%였죠. 전 세계 공급의 90%를 일본 두 회사가 쥐고 있었고,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목덜미를 잡힌 겁니다. 개당 1억 원짜리 이 부품, EUV 블랭크 마스크 없이는 단 한 개의 반도체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런데 7년이 지난 2026년 1월, 삼성전자가 드디어 국산 제품으로 교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만의 성역이었던 기술 장벽을 한국이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블랭크 마스크가 뭔지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도장을 떠올려 보세요. 글씨가 새겨지기 전에 매끈한 원판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반도체 칩 속 미세한 회로를 실리콘 웨이퍼에 찍어내려면 도장 원판 같은 게 필요한데 아직 회로 패턴이 안 새겨진 빈 상태가 블랭크 마스크죠. 여기에 회로를 새기면 포토 마스크가 되고 이걸로 빛을 쬐어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겁니다. 원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문제는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특히 EUV라는 극자 외선 기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빛보다 파장이 14배나 짧아서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 회로를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미세한 수준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 하나를 10만 등분한 크기입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죠. 근데 EUV는 거의 모든 물질에 흡수돼요. 유리도 통과 못하죠. 그래서 투과 방식이 아닌 반사 방식을 써야 합니다. 손전등 빛이 벽을 못 뚫으니까 거울로 튕겨서 그림자 만드는 것처럼요. 즉 EUV 블랭크 마스크는 단순한 유리판이 아니라 빛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초정밀 거울이어야 하는 겁니다. 축구장만 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울퉁불퉁한 게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도 안 돼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이 기술을 수십 년간 독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단순히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도 그게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것조차 극도로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개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씩 하는 부품인데 2026년 기준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2조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2032년까지 매년 10에서 15센트씩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죠. 특히 최신 이 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면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더 미세한 공정일수록 더 많은 마스크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일본 기업 두 곳, 호야와 AGC가 90% 이상 장악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이 판매를 거부하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를 기억하시나요? 일본 공장들이 멈추면서 전 세계 전자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만약 정치적 이슈나 자연재해로 일본에서 공급이 끊기면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삼성전자는 재고 부족으로 공장 가동 중단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블랭크 마스크 시장 점유율은 0%였어요. 기술도 공급처도 전무했던 상황이었죠.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일본 기업 두 곳에 완전히 목줄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소부장 국산화 프로젝트를 필사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는 기판, 반사층, 캐핑층, 흡수층 이렇게 4개 층으로 이뤄져 있는데 각 층마다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기판부터 봅시다. 엄청난 열에도 팽창이 거의 없는 특수 유리를 써야 해요. 허용 오차가 얼마냐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중 1mm 미만의 변화 수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밀도죠. 그리고 핵심인 반사층, 여기가 진짜 문제입니다. 몰리브덴과 실리콘을 원자 단위 두께로 번갈아가며 쌓는데 40, 50쌍을 쌓아야 해요.
즉 총 80에서 100장의 막을 쌓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얇으냐면 A4 용지 100장을 쌓았을 때 그 두께가 원자 몇 개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하나의 울퉁불퉁함도 없이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했던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의 두께를 100등분한 것보다 얇은 막을 100번 쌓는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손이 아니라 이온빔으로 원자를 하나씩 쌓는 작업이죠. 이런 초정밀 이온빔 증착 기술을 보유한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네덜란드, 일본, 미국의 몇몇 기업만이 만들 수 있고 가격도 수백억 원을 호가하죠. 장비를 산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장비를 다룰 줄 아는 노하우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일본 기업들은 이걸 20년 넘게 축적해 왔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넘어야 할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난관은 결함 제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EUV 공정은 반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한 먼지 하나만 있어도 빛의 방향이 틀어져서 전체 반도체가 불량이 돼요. 업계 기준으로는 머리카락 굵기의 1300분의 1 수준인 60나노미터 크기의 결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무결점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미세 결함을 찾아낼 수 있는 검사 장비는 일본의 레이저텍이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400억 원을 넘어요. 돈이 있어도 주문이 밀려서 장비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죠. 설령 장비를 구한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20년 넘게 쌓아온 검사 데이터와 불량 판정 노하우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어떤 패턴의 결함이 치명적이고 어떤 건 허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수천 수만 건의 시행착오로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기술 선진국들조차 포기했던 영역이에요. 독일의 한 반도체 장비 회사는 2010년대 초반 EUV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5년 만에 손을 뗐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걸었을 때 업계에서는 한국의 국산화 시도를 무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일본 기업들도 한국이 따라오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한국은 7년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삼성전자와 SNS텍이라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SNS텍은 원래 디스플레이용 마스크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반도체용 EUV 마스크와는 기술 수준이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이 회사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주문만 넣은 게 아니었어요. SNS텍이 구하기 힘든 레이저텍의 검사 장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사의 이름값을 활용해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400억 원짜리 장비를 주문하면 보통 2, 3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나서니까 우선순위가 올라간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사는 펠리클 프레임 기술 같은 핵심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며 기술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어요. 삼성전자는 SNS텍을 일회성 공급처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산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술 자문은 물론이고 실제 양산 라인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죠. SNS텍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정 데이터를 직접 받으며 학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델이 불가능해 보이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는 핵심 원동력이 됐어요. 보통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사를 단순히 납품업체로만 취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SNS텍의 성공이 곧 자신들의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SNS텍은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1,100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EUV 전용 생산센터를 건립했어요. 중소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베팅이었죠. 이 공장의 클린룸은 ISO 클래스 1등급입니다. 일반 공기보다 수만 배, 수술실보다 훨씬 더 깨끗한 환경이에요. 1세제곱미터당 먼지 입자가
10개 이하여야 하는 수준이거든요. 공장을 짓는 것도 어렵지만 더 큰 도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양산 라인에 투입되기 위한 퀄 테스트라는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했거든요. 쿠폰 테스트, 풀마스크 테스트, 웨이퍼 프린팅 등 수많은 단계를 2년에 걸쳐 검증받았습니다. 한 단계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SNS텍의 한 개발팀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밤낮 없이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또 테스트했습니다. 불량률 0.001%도 허용되지 않는 환경이었죠. 팀원들이 공장에서 먹고 자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2년간의 사투 끝에 2026년 1월 드디어 최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험실에서 성공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양산 공정에 투입해도 일본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겁니다. 7년 만의 쾌거였죠. 일본 기업들이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걸 절반 시간에 해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일본 제품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양산은 워낙 민감한 공정이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티어 전략이란 걸 씁니다. 가장 민감한 최첨단 레이어에는 기존 일본 제품을 계속 쓰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부분부터 국산 제품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이에요. 마치 새로운 선수를 바로 주전으로 쓰지 않고 후보로 기용하면서 경기 감각을 익히게 하는 것과 비슷하죠. SNS텍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더 고난도 제품인 위상 반전 마스크 양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술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SK그룹 계열사인 SK엠펄스도 EUV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성공해서 SK하이닉스에 공급을 시작했어요. 한국 반도체 양대 산맥이 모두 국산 공급처를 확보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이 생기면서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SNS텍과 SK엔펄스가 서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경쟁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되죠.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호야와 AGC의 주가는 한국 기업들의 국산화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하락했어요. 시장이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성과는 1970년대 조선업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됐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2019년 노제팬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었죠. 그건 감정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일본 맥주 안 마시고 유니클로 안 가는 걸로 우리의 분노를 표현했어요. 하지만 이번 기술 자립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질적인 실력으로 일본을 극복한 사례거든요. SNS텍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그때 우리도 분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기술로 증명하자. 그게 우리의 다짐이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차세대 장비인 하이-NA EUV 시장이 곧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도 SNS텍이 추격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어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SNS텍의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변수도 존재하죠.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얻은 게 훨씬 많습니다.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했고 장기적으로는 구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을 때는 가격 협상력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국산 공급처가 생기면서 협상 카드가 생긴 거죠. 2026년은 한국 반도체 소재 산업이 일본 독점 구조를 깨고 글로벌 중심으로 이동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겁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회로를 찍어내는 핵심 부품이자 초정밀 거울이에요. 이걸 국산화했다는 건 기술적 난이도와 진입 장벽을 모두 극복했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가 오히려 국산화의 불씨가 됐고 7년 만에 삼성전자와 국내 기업의 협력으로 결실을 맺었죠. 이번 성과는 단순한 부품 대체를 넘어섭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거든요. 반도체 전쟁은 결국 소재 기술 전쟁입니다. 한국은 이제 설계와 제조를 넘어 소재 분야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어요. 진정한 기술 독립, 그 길이 이제 시작됐습니다.